네, 자 마감 전 주목해볼 종목 리포트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아름의 최성환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소개해주신 종목도 이야기를 안 나눌 수가 없습니다. 네. 지난주 이제 가온전선, 전선 네. 관련주를 소개해 주셨는데 최근에 뭐 가온전선뿐만 아니라 전선 관련주들의 두드러짐이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네. 가온전선은 어떤 전략 다시 가져갈까요? 지금 뭐 많이 올랐다가 약간은 이제 그쵸? 보합권을 네.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전선 가운데에서 가장 이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대한전선 같은 경우가 오늘도 거의 상한가까지 오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호반건설에서 인수를 한다고 하면서 그 이후서부터 주가 탄력을 상당히 가파르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대한전선이 호반건설이 대한전선을 인수하게 되면서 기존에 호반건설이 상당 부분 사용했었던 이런 전선 물량들이 LS전선 쪽에서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대한전선 쪽에 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들이 최근에 주가로 반영된 그런 결과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도 이 전선업계 전반의 재평가가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이 가온전선이 가장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었고, 이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 동가격에 대한 수혜들, 그리고 건설업황의 호조세에 맞춰지는 그 수요의 증가분들, 그리고 해외 플랜트 사업자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수주량을 따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선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반면에 또 가격까지 상승하는 그런 이 긍정적인 시장 환경 속에서 상당히 좋은 실적을 이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 좀 보합권에 있지만 앞으로도 좀 좋은 흐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또 가운전선이 정치 관련 인물과 또 엮이면서도 네.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이뿐만이 아니더라도 뭐 가운전선 펀더멘탈적으로도 튼튼하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흐름 기대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종목을 좀 가져오시지 않고 이슈에 대해서 좀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공모주에 대한 이슈를 준비하셨습니다. 최근 공모주, IPO 시장 굉장히 뜨거운데요. 특별히 준비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요즘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따상이라는 그런 제도들 그쵸. 때문에 네. 주가가 이제 첫날에 그 신규 상장되는 종목들이 시초가가 뭐 공모가의 더블에 거기다 또 상한가를 가게 되면 뭐 260%나 상승하는 그런 효과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따상에 열광하면서 투자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그 IPO 종목들이 상당히 고평가된 수준에서 지금 상장이 되고 있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런 분들을 망각한 채 이제 따상에 대한 어떤 그런 막연한 기대감들만 가지고서 주식 투자에 그 참여하시는 것에 좀 많이 좀 경계하시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하게 됐고요. 저희가 이제 객관적인 지표들을 가지고서 뭐 지금 시장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또 과거에 이제 그 종목들이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IPO 종목들이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저희들이 좀 찬찬히 분석해 보면서 시장을 좀 같이 좀 판단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그 IPO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이제 올해에 카카오뱅크라든지 이제 크래프톤 같은 대형 IPO가 앞으로도 하반기에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또 저희들이 쓴 보고서로 인해서 좀 고평가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공모가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약간의 그런 의미를 저희들이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보고서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보고서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IPO 이런 공모주에 대한 이슈를 오늘 준비하셨는데 이 IPO가 또 코스닥 지수 선정에 또 영향을 미쳤다라는 이슈를 또 말씀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좀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네.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SKIET 같은 경우에 공모 참여된 금액만 하더라도 81조 원 정도가 되거든요. 네, 이런 금액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 있는 그런 참여자들, 그러니까 뭐 증권사라든지 IB 섹터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가 대형 IPO를 이렇게 성공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장롱 속에 있는 돈까지 이제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유인 효과가 그렇죠? 있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잘못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원래 주가가 계속적으로 오르게 되면 당연히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왔을 그런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코인 시장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코인이 자꾸 주가가 코인 지수가 계속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코인에 열광을 하면서 그 코인판에 뛰어드는 것처럼 주식시장도 계속적으로 이런 자금들이
주가가 계속 올랐으면은 충분히 들어올 만한 자금들이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지수 체계는 이제 시가총액 방식으로 산정이 되게 되는데 이 시가총액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1996년 7월 달에 1000포인트로 예상을 해서 그 1000포인트보다 시가총액이 높아지면 이제 지수가 오르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IPO가 IPO로 신규 기업들이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시가총액은 늘지만 지수는 그대로인 그런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대형 IPO가 됐었을 때 지수가 갑자기 변동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제한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시가총액을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수는 지금 오르지 못하는 상황이고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들이 이제 말라가고 있는 시점에서 네. 이 신규 IPO가 대형 IPO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시장에 바칠 그런 돈들은 없어질 수밖에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적이 나오지 않는 그런 종목들의 IPO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국내 시장의 그 PER 수준을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외국인들을 좀 이탈시키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판단했었을 때 지금 IPO 시장이 상당히 좀 고평가가 과도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앞으로 하반기에도 IPO를 좀 기다리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텐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신규 상장주 IPO를 한 기업들을 우리가 너무 비싼 가격에 매수하지 말자라는 의미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좀 비싸게 사고 있는지 네. 궁금하네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런 객관적인 지표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그 올해 지난해 6월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신규 상장된 기업들 63개사를 분석을 해가지고요. 네. 1분기 실적이 나온 63개사를 분석을 했습니다. 전체는 77개사가 IPO가 됐는데 코스닥에서요. 근데 63개사가 1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이제 신규 상장을 하게 되면은 연간 실적만 발표하게끔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분이 이제 63개사가 발표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신규 상장주의 상장 주식들의 시가총액의 전체 그 규모는 19조 원입니다. 그런데 1분기 영업이익은 지금 850억 원 수준으로 전체적으로 영업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 비율이 228배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코스닥 업체들 1,311개의 종목의 시가총액은 지금 360조 원인데 그 가운데에서 1분기 영업이익은 3조 9천억 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3배 수준에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IPO 종목들이 228배 수준에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고평가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특히 IPO 기업들이 최근에는 실적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성에 많이 베팅을 하면서 가치를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이제 투자자들한테는 따상이라는 그런 어떤 제도의 현혹이 되면서 네. 이런 부분을 너무 이제 관가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신규 상장주들이 실적이 아직 뒷받침되지 않았는데 성장성에 좀 무게를 두면서 고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투자를 약간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자, 공모주 투자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은 공모주의 그 배정 물량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개인들은 아무리 많이 이제 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30%로 지금 제한이 되어 그쵸? 있는 네. 상황이고 외국인과 기관들이 많이들 이제 투자를 미리 해놓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은 뭐 개인들에게만 맡겨놓는다면 이 IPO 시장이 운영이 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런 어떤 그 베네핏을 주는 게 맞다고 판단은 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은 외국인들의 그 의무 확약 비율이 너무나 이제 적다는 부분인데요. 지금 보면 뭐 국내에 IPO 되는 그런 기업들의 이제 첫날에 그 매도 추이를 이렇게 살펴보자면 첫 번째로는 뭐 외국인과 기관은 올해 이제 코스닥 기업들 77개가 상장이 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기업만 빼놓고 외국인과 기관이 전부 당일에 매도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개인들만 이 IPO 첫날에 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이런 매도 물량들은 보호 의무 예수가 이제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부분들을 매도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특히나 이 외국인들에 대한 그 의무 확약 비율들이 뭐 많게는 이제
뭐 15%에서 적게는 뭐 0%인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희들한테는 뭐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불리한 조건에서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를 해봤을 때 말씀을 좀 종합을 해보니까 신규 상장주가 실적 대비 좀 고평가되어 있고 상장 이후에 주가도 하락하고 또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일정 부분 좀 불리하게 물량 배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는 조금 자제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네. 공모를 받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익을 얻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에 뭐 크래프톤이라든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카카오 계열사들 무궁무진한 기업들이 상장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네. 투자자분들이 또 기대를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네. 어떤 전략을 가져가자라는 건지 네.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앞으로 이런 대형 IPO들이 많이 이제 줄줄이 있고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저희들은 고평가된 상태에서 IPO를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저희가 IPO를 한 당일에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없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IB라든지 증권사들이 상당히 이제 적정한 가격의 밸류를 책정을 해서 IPO를 시작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때 가서 개인 투자자들이 충분히 그런 투자 수익들을 거두실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무분별하게 이렇게 투자에 나서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된다. 일단은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증권사들은 이런 공모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면요. 이 자금들이 만약에 뭐 50조 원이 들어왔다 하면 그 금액들에 관련된 일주일간의 이제 그 이자 수익들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뭐 50조 원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2%만 책정을 하더라도 2%로 책정을 하고 그리고 365일로 나눈 다음에 네. 일주일을 계산을 하면 15조 원 정도가 됩니다. 엄청나네요. 15억 원 정도가 됩니다. 네. 하루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산했었을 때 예. 어떻게 보면은 이자 수익도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네. 어떻게 보면 IPO를 통해 가지고 돈 버는 회사들은 증권사들이 이렇게 많이 돈을 버는데 네. 개인 투자자들이 왜 그렇게 열광을 하시는지 제가 이제 거기에 경고를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카카오도 좀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카카오는 솔직히 전 국민들이 쓰는 메신저들을 이제 다 보급을 해놓고 이제는 플랫폼으로 돈을 벌기도 하면서 거기다가 계열사들을 IPO를 하면서 장롱 속에 있는 개인들의 돈까지 지금 다 이제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고평가된 IPO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예.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의식들을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식을 가짐으로써 IPO 시장들이 점점 더 이렇게 투명화되고 그리고 또 저렴하게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좀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최근 이 공모주 시장의 열풍을 보면서 새롭게 상장한 신규 기업들 주가 흐름을 참 유심하게 봤었는데 오늘 뭔가 사고의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최근 공모주 열풍 불고 있는데 이에 대한 또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까지 리서치 아름의 최성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